내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발표하죠. 이번에도 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하는 이른바 빅스텝에 나설지 여부가 관심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 전화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최근에 한국은행의 기류를 보면은 빅스텝에 나설 분위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은 한국의 이제 기준금리는 2.5%고 미국은 이미 3.25%이기 때문에 현재 환율 동향을 고려해 볼 때 아마 내일 0.5%, 즉 빅스텝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협회가 최근에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10명 중 9명이 0.5%포인트 인상을 점쳤던데, 지금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얼마나 빠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이 3.25%인데 음, 미국도 지금 FOMC를 연내 한 번 더 해야 되는데요. 음, 아마도 그때 지금 0.75% 자이언트 스텝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최소 연말에 미국의 연방기금 금리가 4.25%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0.5% 정도 올리고 음, 또 다음 달에도 금통위가 한 번 더 있어요. 우리나라가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아마 우리가 이번에는 0.5%, 다음번에는 너무 금리 충격이 크기 때문에 음. 0.25% 정도 뭐 이런 정도까지 올라가야 가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그러니까 내일은 0.5% 빅스텝을 단행을 하고 11월에 네. 있는 금통위에서는 0.25% 조금 낮은 폭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 금융을 빚을 내서 집을 산 사람이라든지 음, 기업들에 대한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될 경우에 연말에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1%포인트 나기 때문에 여전히 이 부분이 가장 큰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 연준이 11월에 있는 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한 번 더 밟게 되면 한미 간 금리 역전폭이 네. 1%포인트로 커질 수 있는 네. 상황이기 예, 때문에 한국은행 금리를 올리더라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의 환율이 올라갈 것을 예상을 하고 음, 환차손을 우리에서 돈을 빼나가는 그런 음. 문제가 생기겠습니다. 네, 그렇게 환차손을 노리고 돈을 빼서 나가게 되면은 또 환율이 더 올라가는 환율이 거죠. 올라가고 원화가 약세가 되고 결국 이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도 우리로서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상황인데요. 네. 지금 오, 이제 네. 기준금리 차이가 자꾸 나고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은 음, 단순히 물가 문제 정도가 아니고 지금 외국에서 투기 자금들이 네. 한국의 원화 약세 베팅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은 음, 이건 뭐 엄청난 위기 상황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음, 그렇게 안 되게 한국의 여러 가지 실물 경제 충격도 고려하면서 원화 약세의 투기 자본들이 베팅은 하지 않도록까지 하는 그런 수준에서 한국은행의 금리를 올리는 그런 정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 저는 특히 이 기준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가계 이자 부담이 문제잖아요. 참 여러 가지 네, 문제가 있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대출로 집을 장만한 영끌족들 이자 부담이 상당히 커질 텐데 어떡하나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금리를 올리기 전에 음, 보통 한 5억 정도를 주는 사람들이 빌려 집을 샀다고 하면 대신 한 40년 정도 원리금 상환을 할 경우 한 220만 원 정도 원리금 상환이었거든요. 음, 근데 벌써 금리가 한국은행에서 2.5%일 때 주담대 금리가 이미 한 7한 2, 3%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벌써 음, 360만 원 정도 원리금 상환을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아마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더 올려서 3% 정도 혹은 그 정도 되면은 음, 5월 상환하는 주담대 금리가 5억 원을 빌렸을 경우에 400만 원까지 육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 이것이 3040 청년들이 감당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월급의 어, 거의 3분의 1을 주택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지금 큰 사회적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음.
그러니까 빅스텝을 단행하게 되면은 기준금리 이제 3% 시대로 들어서게 되는 건데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담대 최고금리가 연내에 연 8% 선을 넘어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8%를 넘어서서 연말 되면 9%까지 갈 가능성도 있어요. 9%까지도요.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5억 원을 빌려서 집을 사는 사람들의 원리금 상환 대출의 상환이 한 400만 원 된다 그러면 월급의 3분의 1가 나가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다소 부담을 완화해 주느냐 하는 것이 윤 정부의 큰 정책적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정부가 보완책을 미리 고민을 하고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저 생각으로도 아마 이래서 청년들이 그 빚을 갚지 못하면은 결국은 금융 부실로 전이가 돼서 금융 위기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이제 다는 아니겠지만 어려운 계층에서 젊은 사람들이 집을 이렇게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약 1,00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샀을 경우에는 제가 생각으로는 지금 자영업자들에게 30조 원에 해당하는 새 출발 기금이라는 걸 만들어서 도와주기로 해요. 지금 이제 새 출발 기금이 곧 출범을 했습니다. 네네. 그것처럼 청년들의 그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산 어려운 청년 계층에 대해서 예컨대 뭐 주택 안정기금이라든지 이런 걸 좀 조성을 해서 조금 도와줘야 청년들이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그 정부의 지원금, 새출발기금. 네, 새출발기금 이 정책은 이제 출범을 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네. 영끌에서 집산 2030 젊은 세대들을 위한 대책은 현재 나온 게 없는 거죠. 없습니다. 없어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자영업자들도 굉장히 어렵지만은 지금 최근에 뭐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이러다가 집장만도 못하게 돼서 급하게 돈을 연끌 대출로 해서 급하게 돈을 빌려서 집을 샀는데 뭐 취업해봤자 월급 한 500만 원 받는 거거든요. 이것에서 400만 원이 원리금 상환에 나간다 그러면 생활도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려운 청년들에 대해서는 뭐 주택 안정기금, 왜냐하면 결국은 이런 것으로 해서 좀 정부에서 좀 도와주는 이런 방식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5억 대출을 받았으면은 이제 앞으로 내야 하는 그 금리가 400만 원이다. 예, 제가 그 계산한 걸 이제 봤는데 네. 5억 원을 예컨대 40년 분할 상환을 한다 할 경우에 한국은행 금리가 오르기 전에는 한 220만 원 정도 나갔어요. 네. 근데 지금 금리가 올라서 한 300 한 몇십만 원까지 나가는데 앞으로 이것이 이제 금리가 더 오르게 되면 그러니까요. 400만 원 안팎의 원리금 상환을 해야 하니까 네. 월급 한 5, 600만 원 받는 청년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금융 부실이 늘어나면서 문제가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되기 전에 그걸 안정기금 같은 것을 조성을 해서 어려운 청년들 중에서도 어렵지 않은 청년도 있어요. 근데 어려운 청년들, 성실하게 또 납부해온 청년들에 네, 네.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금리를 좀 고정금리로 바꿔준다든지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400만 원 정도가 원리금 상환으로 매달 나간다고 하면은 월급에서 정말 다 빠져나가고 쓸 수 있는 돈은 사실상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제 생각은 이건 순전히 제 개인 생각, 아직도 정부에서는 거론이 안 되고 있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정기금을 마련해서 도와주지 않으면은 청년들이 거의 그냥 우리 사회, 우리 경제에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젊은 세대가 붕괴되는 네.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안정기금을 좀 뭐 힘들겠지만 네. 마련을 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뭐 고정금리를 한다든지 금리 혜택을 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 경제의 허리인 젊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 어려운 고비를 넘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참 깊이 공감하는 바고요. 이렇게 2030 영끌족들뿐만 아니라 정말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그럼에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 역시 물가일까요? 그것이 환율입니다. 환율이요. 예, 아까 말씀드렸죠. 환율이 지금 1,430원대인데요. 음. 지금 환율이 1,500원대를 넘었으면은 외국의 투기 자본들이 원화는 앞으로 약세로 갈 거다 하고 베팅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바로 그냥 외환위기 겁니다. 하루에도 투기 자본이 세계적으로 수조 달러 움직이기 때문에 네. 한국은행의 외환 보유고를 막아낼 수가 없거든요. 그게 바로 외환위기예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많이 경영을 하면서 해외에서 갖고 있는 외화가 한 700억 달러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국내 안 들어온 이유가 국내 법인세가 세금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굉장히 위기 상황이니까 해외에서 그 이익 배당금이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좀 세제 혜택도 주고 세제 혜택도 그다음에 주고. 왜냐면 지금 외환 문제니까요. 그래서 금리만 올려서 막으려고 하니까 온갖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금리는 좀 덜 올리면서 해외에 있는 돈을 들여와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갖고 있는 돈을 갖고 들어올 수 있도록 혜택도 좀 주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한국투자공사라고 있어요. 한국투자공사가 약 2,050억 달러 정도를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해외로 나가기보다는 좀 해외에 나가서, 좀 별로 해외도 다 주가가 떨어지니까 이익을 못 남겨요. 그래서, 국내에 좀 가지고 들어와서, 금리만 가지고 환율이 올라가는 걸 막으려고 하니까 아까 얘기한 연끌 대출 문제도 있고 하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밖에서 달러를 가져오는 거는 우리 돈을 가져오는 거, 우리가 가져오는 거죠. 뭐 통화수합도 하면 한미 통화수합하면 좋지만 그거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외에서 갖고 있는 그런 돈들을 들여오는 방안도 강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금리 인상만으로는 환율 안정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에 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이런 아이디어들, 지금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와야 되는데 제가 곰곰 생각해 보니까 바로 해외 우리 기업들이 갖고 있는 외화가 700억 달러 정도 된다는 보도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한국투자공사가 해외에서 2,050억 달러나 투자하고 있는데 이것도 급할 때 우리가 가져올 수 있도록 그런 걸 미리미리 점검을 하고 또 세제 혜택도 주고 지금은 뭐 그걸 부자 감세다 대기업이 세금 혜택이냐 그거 논의할 때가 아니에요. 외환위기가 한번 오면 엄청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 예,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달부터 전기 요금도 오르고 가스 요금도 오르고 뭐 오펙 플러스의 감산 결정까지 있었고 국내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들이 지금 가득한 상황인데요. 지금 이것도 네네. 참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부담일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세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보통 에너지 수입이 1년에 한 1,000억 달러 정도 수입했거든요. 근데 지금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라서 지금 1,500억 달러 정도 하다 보니까 무역 수도 적자가 나고 난리가 났는데요. 네,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 그동안에 그 탈원전 한다고 해서 많이 원전을 지금 가동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무조건 석유나 천연가스를 수입해서 하기보다는 엄청나게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까 현재 가동이 중단된 원전들을 좀 가동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도 이 기회에 예컨대 에너지 수입이 연간 1,50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이기 때문에 뭐 제가 이것도 생각을 해본 건데 에너지 10% 전략 운동, 뭐 절감 운동 이런 것도 한번 좀 벌여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나라가 굉장히 비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무조건 가격이 올라가는데도 무조건 그렇게 그냥 1,500억 달러씩 가지고 에너지를 수입해서 물가도 오르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네. 원전도 최대한 가동을 하고 그다음에 전 국민들, 전 기업들과 함께 에너지 10% 절감 운동 뭐 이런 것도 한번 좀 벌려보는 좀 뭔가 근본적이고 좀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환율 그리고 물가 또 에너지 얘기까지 해봤는데요. 일각에서는 지금 이 환율을 좀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는 내일 그리고 11월에 금통위가 2번 다 빅스텝을 밟아야 한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간의 좀 기준금리 차이를 좁히자라는 건데요. 미국 금리 인상에 발맞춰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뭐 환율만 생각하면 당연히 그래야죠. 미국 연말에 한 4.25% 정도 갈 걸로 예상을 하니까 우리가 두 번 빅스텝을 하면 연말에 4%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격차가 이제 줄어드는 건데 네. 그 정도 가면 좋지만 만약에 우리가 기준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4%를 가면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9%를 넘어서게 됩니다. 네. 지금 주담대가 1,001조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받은 서민들이 이자 부담이 감당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빌린 돈이 거의 기업들 빌린 돈도 2,300~400조 정도 되는데 지금 18%의 기업들이 벌어서 이자도 못 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 금리가 연말에 4%까지 가면은 거의 4분의 1 기업들이 다 부도 상태에 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민이 그거예요. 금리만 가지고 환율을 잡을 수는 없다. 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우리가 해외에서 운용되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 운영하고 있는 외화들을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 그게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봤습니다.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 기업들의 그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이 달러를 국내로 그 갖고 돈들을 들어올 수 갖고 있도록 들어오는 거죠. 유도책을 뭐 만들어야 달러 된다. 공급이 되는 거죠. 예. 그거를 지금 뭐 계속해서 그런데 지금 그게 강조를 국회에서 해주고 왜 계시는데. 통과 안 되느냐면 네. 그 대기업들에 대한 감세 아니냐 하고 야당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거 논의할 때가 아니에요. 국가가 비상한 상황이란 걸 생각하고 그거 안 하면 금리만 계속 올려가지고 많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이자 부담을 준다는 또 다른 측면을 생각해야 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사실 과거 한미 간 금리 차이가 크게 벌어졌을 때도 자본 유출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안심해도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타이밍을 언제로 보느냐 그런데 예컨대 미국에서 미국 한국 금리 차이가 한 1% 낮다. 근데 그 바로 얼마 뒤에 뭐 혹은 한 달 뒤에 이 타이밍이 시점이 언제냐 문제인데 제가 쭉 지난 거의 한 40~50년을 계속 그걸 연구해 온 사람인데요. 네. 항상 미국이 금리 올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97년 외환위기도 95년부터 미국이 금리를 올려서 돈이 빠져나가서 그렇고요. 2008년도에도 우리가 한미통화사업으로 겨우 막아냈지만 위기가 왔는데 그것도 바로 미국이 금리를 올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그런 걸 어느 시점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언론도 가끔 그런 보도를 하는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나서 한 1~2년 사이에 우리가 언제나 외환위기가 왔다 하는 것을 예사로 생각하면 내년 상반기에 큰일 난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비를 철저히 하면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 올라가는 것도 금리만 매달리지 말고 밖에 나가서 있는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달러들을 국내에 들어오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우리 국내 기업들이나 젊은 연끌 대출족들이 어려워진 것은 또 다른 안정기금을 마련해서 도와준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이 위기의 터널을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빅스텝 충격, 또 고금리 충격 최소화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들까지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